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9월 8일 오후가 들어가는데요. 추석입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 영상은 오늘 올릴지 내일 올릴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준석 사태는 정치의 몰락을 갖고 왔고, 그 다음에 정치를 형해화시켜버렸어요. 신물이 전한 정치권에 국민들이 이준석을 보면서 또 한 번 정치의 절망을 느끼고 있는데요. 이준석이가 추구했던 게 청년 정치예요. 청년 정치고, 그 다음에 보수 개혁을 하자. 그래서 장기 집권을 하자 했는데, 그것이 이준석이가 한두 달 동안 지랄 발광하는 과정을 보면서 이준석은 민낯이 다 드러났고, 이준석은 천박한 역사와 비루한 사회의식을 가졌다 하는 것이 고고TV의 눈이나 또는 지성인의 눈에는 다 들켰을 것입니다. 당분간 이준석 정치는 한국에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이준석을 연호하면서 따라다녔던 분들은 실망을 했을 것이며, 일부 남은 이준석 지지자들은 극단주의로 빠지고 이준석이 그렇게 원하는 자유, 당내 민주주의, 그것에 의해서 몰입돼서 극단주의로 빠질 것이며, 오히려 이준석에 의해서 자유가 침해되고 있다 하는 것이 고고TV의 생각인데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보수는 개혁돼야 되며 중도층을 다 아울러야 되며 진보, 탈진보까지 아울러야 한다 하는 것이었는데요. 제가 한 3년 조금 넘었는데요. 영상을 열은 지가, 고고TV를 열은 지가, 처음에는 좌파, 우파 개념으로 가다가, 솔직히 그때, 우파층의, 구독자를 좀 모으기 위해서 그랬고, 꾸준히 3년 동안 외친 게, 보수는 개혁해야 하며, 문제는 우리 보수 쪽에 있다 하는 지론을 폈는데요. 사실적으로 우파, 좌파의 개념은 희석됐어요. 희석됐고, 또 진보 보수의 개념도 희석됐고 이 부분은 끝났어요.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고고TV에 계속 좌파 우파 진보 보수를 갖다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도 기둥축은 정치에 있어서 좌파 우파 진보 보수 그런 기둥축이 있고, 그 안에 용토림치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정치를 열망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거를 갖다가 우리가 선점해야 된다는 것이 고고TV의 생각인데, 어떤 분이 며칠 전에 민주당 분석 보고서를 보내줬는데, 그것도 제 생각하고 아주 유사합니다. 지금 이준석식 정치는 끝났고 이준석의 정치 생명은 끝났습니다. 5년 10년 후에 제 말이 무슨 말씀인지 아실 겁니다. 그러면 청년 정치나 또는 우리 기성세대의 뒤를 따라오는 차세대 정치는 없는 것인가? 이준석이 아니어도 지금 쑥쑥 자라고 있어요. 쑥쑥. 제가 진보 보수를 보면은 보수의 청년 정치나 세대 개혁 가치가 이준석을 통해서 분출을 됐는데, 이준석이 그걸 싹 말아먹었어요. 이 비천한 놈이. 오히려 진보 쪽에 보면은 괜찮은 애들이 많아요. 제가 간혹가다 말씀드리죠. 권지웅이라든가 또는 이동학이라든가 또 몇 명 괜찮은 애가 있어요. 또 청와대 1급 행정 비서관으로 들어가는 고려대 중퇴한 여자애 26살짜리 박성민이라든가, 그리고 박지현도 괜찮아요. 근데 이 보수 쪽에서 보면은 이준석은 완전히 나가리가 된 것 같고, 이준석을 따라다니면서 이준석 정신을 설파하는 애들은 앞으로 같이 무대기로 매장을 당할 것입니다. 그 중에서 간신히 양비론을 펴는 김재섭이가 있고 천하람이가 있고 이런데, 천하람이도 조심해야 돼. 내가 보니까 천하람이는 지금 지지를 받는 곳이, 천하람은 순천이 지역구므로 그쪽에서 당선되리라고는 생각을 하지도 않고 지금 먼 미래를 보고 그쪽에 들어간 애 같은데, 자꾸 이준석을 갖다가 빨다가 멀리 하다가 빨다가 멀리 하다가 또 2030의 남자애들을 갖다가 지지를 받으려고 그러면 천하람도 골로 가요. 김재섭이 같은 경우는 슬슬 발을 빼고 있죠. 이준석한테 발을 빼는 것이 청년 정치인들이 살아날 길입니다. 제가 왜 이 영상을 오늘 여냐 하면은, 내라고 모레는 바쁘잖아요. 나도. 그런데
지금 장례차례라는 거 아주 쌈마이, 또, 신인규라는 아주 해괴망측한 쌈마이, 또, 이준석을 따라다니는 패거리와 장례차례를 따라다니는, 청년 정치 또는 기득 보수 당원들의 패거리가 하는 거 보면 기가 차요, 저는. 그런 놈 다 아주 조악한 놈들이야. 조악하다. 응? 종이를 접어도, 비행기를 만들어도 잘 접어야지 날리는 겁니다. 비행기를 꾸깃꾸깃하게 접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놈들이 비행기를 꾸깃꾸깃하게 접은 놈들이에요. 장예찬, 신인규 이런 놈들이. 애기들이에요, 내가 보니까. 응? 그런데 그들의 공통점이 뭐면은 이준석과 같은 청년 정치를 주장했다는 것이죠. 하나는 이준석과 멀리 가고 하나는 이준석에 더 달라붙고 있고, 걔네들이 칼럼을 여서 쓰더라고요. 읽어보면 아주 조악해요. 아주 조악해요. 창피한 줄 모르는 놈들이야. 글로써 세상에 남기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거예요. 말과 달리. 근데 뭣도 모르고 신문사에다 칼럼을 기고하고 쓰는데, 천안도 마찬가지고. 그거 읽어보면은 걔네들은 자기들 싸움이야. 누가 우리 청년 정치인에서 우리 밥그릇 청년 몇 명 안 되는 2030 밥그릇을 누가 많이 가져가느냐 그 싸움이야, 애들이. 그게 애들이 말하는 자유, 민주, 그런 거는 허접한, 차용에 불과해요. 걔네가 말하는 거 보면. 걔네들은 민주와, 인권과 또는 자유, 이런 거를 할 그런 능력이 안 돼요. 그 칼럼을 읽어보면은. 아주 조악해요. 장예찬이 같은 애는 이런 말을 하죠. 여의도 2시 정치인, 10시 정치인 하면서, 이준석에 의해서, 청년 정치가 계획되어 꼽히는 것은 맞으나, 이준석이가 청년 정치를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면서 청년을 갈라치웠고, 그죠? 그 다음에 신인규라는 놈은, 오늘인가 어제 탱커에 돌아다니던데 읽어보니까, 청년의 연령을 갖다가 우리나라 헌법법원은 34세까지가 청년이고 이준석도 자기도 쥐가 이준석보다 한 살 적으니까 우리는 벌써 청년을 넘어간 기성세대다. 우리를 청년 정치로 폄하하지 말라. 우리가 투쟁하는 것은 사회적인 구조 타파며 민주와 자유를 창달하는 것이고 우리는 YS가 25세, 26세에 국회의원 된 것 같이 우리는 계획의 기치를 낸 진정한 청년 미래 세대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놈들 다 개소리야. 그리고 이준석이나 그놈들 다 하는 말이나 천하람이 하는 말도 기성세대는 전체가 국가주의를 중시하고 청년들은 자유와 인권 이런 거를 개인의 행복을 중시한다 그러는데 그것도 다 거짓말이야.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가릴 수도 없고 그들이 기대는 것은 결국은 기성세대고 그들이 기대고 분석하는 것은 사회 전반이라는 거죠. 제가 여기서 문제점을 던지는 것은 이놈들 전부 다 청년 정치인을 보면은 보수의 이놈들이 보면은 청년 정치를 할 자격이 없는 애들이 사회 전반적인 인식과 이 남마같이 얽힌 세계사적인 것을 흐름을 하나도 말을 못하고 오로지 청년 2030 몇 놈 안 되는 거의 그 지지를 누가 많이 가져갈 것인가 싸우고 있는 것인데 이준석이도 마찬가지고 이런 놈들은 앞으로 정치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지금 진보 보수 이렇게 갈려 있지만은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것이 극자, 극우 해봐야 15뿐이 안 된다. 그 70%가 쉽게 말해 좌파, 진보, 보수, 우파가 15%안 된다. 그 중간에 80%가 70% 이상이 이 좌파 진보도 아니요 보수 우파도 아니니 그 중도층으로 지금 통칭되는 식으로 남아 있다 이거죠. 그 사람들의 생활 양식과 추구하는 가치와 정치 의식을 갖고 와야 돼요. 중도가 정치 의식이 없다는 것은 그건 개소리고 중도야말로 좌우 진보 좌파를 갖다가 심판하는 사람들이에요. 진정한 국민이란 거죠. 그 사람들이 똑똑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 청년 애들이라는 것이 그래서 신인규나 장예찬이나 이준석이 안 되는 게 뭐냐면은 미리 내가 하나 핵을 긋고 가죠. 얘네들이 약자를 갖다가 보호하지 않는다는 거며 신인규나 이준석이나 얘는 전부 다
기성 명망 정치권 보수에 들어가서 거기를 비비면서 거기서 자기들이 출사하려고 했던 애들이에요. 응? 약자를 보호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며 두 번째, 여성을 적으로 돌려서 안 돼요, 얘네들은. 젠더 갈등을 일으키기 때문에 안 돼요. 아니, 2030 그 남녀가 파릇파릇한 그 청춘들이 왜 싸워야 되는지 싸움을 붙였기 때문에 안 돼요, 얘네들은. 이준석에 붙여다니는 애들은. 장희찬의 그놈도 마찬가지고, 공학적으로만 본다는 거죠. 그 공학적으로 사회를 보는 사람들이 보면은 천박하다는 거예요. 이 청년 애들이 보면은, 기후, 젠더, 노동, 평화, 뭐 이런 걸 가지고, 큰 화두를 삼는데, 이준석과 이준석을 따라다니는 보수 그 젊은 애들은 청년 정치인들도 아니야, 그놈들은. 지금 보면은 기후 문제에 있어서 말도 못하고, 이게 진보층의 아젠다인데, 이게 결국은 지금도 현재 어저께 나타난 뭐 신남도라든가 또 한 달 전에 나타난 서울 중부권 폭우라든가 이게 기후 문제라고요. 응?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말도 못 건네고 젠더 갈등만 일으키는 게 이 보수층의 이준석과 그 패거리들이고, 노동 문제에 있어서도 말도 못해, 이것들은. 그리고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도 북한은 싫다. 뭐 그거도 오라. 근데 이걸 정책으로 갖다가 개발도 못해. 근데 진보층 애들은, 젊은 애들은 이걸 차곡차곡 말이야 고민하고 있다는 거예요. 응? 여기 보면은 뭐 6개 그룹으로 나눴는데, 지금 진보층 애들이 나오는 것이 복지, 성평등, 노동, 민족주의, 균형 외교 이런 걸 하는데 다 맞는 소리야, 솔직히. 복지도 해야 되고, 지금 우리는 선진국이고 21세기에 성평등도 해야 되고, 노동도, 대기업 노조혁파하고 노동 평준화를 이뤄야 되고, 그 민족주의 이런 건 없어. 균형외교 이런 거는 뭐 말하나 그런 똑같고. 그 다음에 보수층의 능력주의, 이준석이 말하는 능력, 윤석열이 말하는 능력,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친자본이나 능력, 맞아요. 그럼 우리가 자본주의에 살고 민주주의 사니까, 서구 자본주의 사니까, 친자본, 친노동은, 친능력은 맞아요. 그리고 친미도 맞아. 그런데 얘네들은 복지를 갖다 하지 말자. 복지를 줄여야 된다. 또 환경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가 없다. 그런 거 지금 아젠다로 안 갖고 나오고, 소수자 같은 경우도 그 소수자도 그랬을 수 대세예요. 저도 기분은 나빠. 내 옆에 내 딸 아들이 말이야, 뭐 레즈비언이고 뭐 게이면은 내가 좋아하겠어? 돌아버리지? 그러나 이게 사회 문제로 계속 나오는 건데 이런 걸 갖다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이게 그 이준석을 따라다니고 이준석과 똑같은 애들인데 이게 문제가 아니야. 이게 이때까지의 기존 보수를 갈라치웠는데, 응? 그런데 지금 그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환경이 문제가 되고, 앞으로 환경, 또 소수자유가 문제가 되고, 또 젠더 갈등이 있고, 여성은 항상 사회적인 약자 구조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역사적이고 앞으로 미래에도 그래요. 그 신체적이고 정신적이고 원래 그래요. 그런 걸 갖다가 환경이나 소수자 젠더 문제 이런 걸 갖다가 갈등이죠. 봉합시키려고 그러지 않고 이걸 공격한다는 게 이준석과 이준석 따가리 애들이에요. 그 젊은 애들 철없는 애들. 그래서 진다는 거예요, 얘네들이. 아니, 여성가족부를 그걸 폐지하면은 그 여성가족부 일하던 것이 다른 부서로 다 이전이 돼요. 근데 여성가족부 폐지를 갖다가 이준석이 하고 신인규란 놈이나 장례찬현 놈이나 이걸 울고 먹었으니 그 반동으로 여성들이 표를 안 준다는 거고, 대한민국이나 전 세계 반이 여성이고 사내들의 몸도 여성한테 태어나는 것인데 너희가 엄마, 아빠, 이모, 엄마를 무시하는 거, 여성을 무시하는 건 엄마를 무시하는 거고, 엄마를 무시하는 건 아빠를 무시하는 건데, 이게 전체적인 젠더 갈등의 젠더가 되는 건데, 이놈들은 2030 이준석을 따라다니는 신인규란 놈을 보면 이 거지 같은 놈들이 지네 못해, 지네가 태동도 모르면서 그냥 여성을 갖다 반발로 하고 막 여성을 갖다가 적으로 삼고 남성의 이익을 달라고 그러니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대치적으로 보면은 세계는 혁신적으로 변하고 대기업은 점점 커져가고 그 다음 소수자 문제는 튀어나오고 환경 문제가 지금 계속 튀어나오고 있고
또 주거라든가 일자리 문제 이런 것 앞으로 점점 더 그 갈등이 심해질 것이고, 그런데 이런 문제에 대해 가지고 얘네가 대책을 내놓느냐 말이에요. 이준석이하고 신인규 이런 이준석을 따라다니는 그 청년 정치라는 패거리들이 이놈들이 지금 하는 게 보면은 기존의 보수의 안락한 명망 있고 제도화되고 시스템화된 그 안에 들어가서 자기들도 거기 비비려고 하다가 요거는 이준석이가 망가지면서 실패하는 과정이라 이거죠. 얘네들은 앞으로 정치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얘네들이 보면은 그 이준석을 따라다니는 애들이 사회 근본적인 문제를 안 건드리고 근본적인 문제를 배타적으로 배척하면서 남자 중심, 그것도 2030 남자 중심으로 그 몇 안 되는 그 세력을 모아가지고 거기서 표를 얻어서 출세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 미명으로 갖고 나오는 게 당내 민주화, 자유, 뭐 이런 걸 갖고 나오죠. 그리고 어줍잖게 과거의 역사와 과거의 정치인들을 팔아가면서 자기들을 갖다가 정당화 시키는데 이런 놈들이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자꾸 과거를 갖고 나오냐 이거죠. 현재 진행되는 사회 갈등, 환경, 기후, 뭐 젠더, 소수자 문제, 또 양극단을 달리고 있는 노동 문제, 소득 문제 이런 걸 갖다가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준석이나 신인규나 이런 이준석 따가리들이 이 젊은 정치인이라는 그런 것들이 따라서 이들은 사회도 제대로 못 보고 사회가 요구하는 건지 뭔지 모르고 이준석만 지키자. 이준석 정치가 옳다. 우리에게 자유를 다오. 자유 안 준 적 어디 있어 이놈의 새끼들아. 자유를 다오. 우리가 나아갈 길을 기성세대가 막지 말라는 건데 기성세대가 안 막으라고 이놈을 갖다가 집어넣어 준 거야. 이놈들을 보수나 진보가 집어넣어 주고 우리가 토양을 이렇게 읽어놨으니 이 밭이 척박하게 됐어. 원래 비옥한 토양이었는데 우리가 정치를 잘못해서 척박한 땅으로 변할 수가 있어요. 너희가 와서 다시 비옥한 땅으로 한번 노동을 개척을 해봐라 그러는데 이놈들이 그 비옥한 땅만 따먹으려고 그러고 거기 썩은 땅들은 다 버려버리고 그거를 우린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우린 비옥한 땅만 곡식만 파먹으려 하는 놈들이 지금 이준석을 따라다니는 그 페루나적으로 변한 그 청년 정치인이에요. 보수 쪽에서. 근데 민주당 애들은 달라요. 얘네는 공동체적인 의식이 없어. 이준석을 따라다니는 애들은. 그러나 민주당이나 진보 애들은 벌써 공동체적인 의식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거기에 대해서 공부하고 토론하고 그걸 정책에 반영하려고 하는 게 여실히 보이더란 말이죠. 고고티브에서는. 그러니 그 신인규 장려찬이 걔도 말하는 거나 천하람이나 그래. 신인규란 애가 하는 말이 굉장히 형용모순과 기성정결이 다 모순적인 논리가 있고 하나도 정론이 없어요. 읽어보면은. 청년이 이렇게 우리를 데려와서 다 똑같은 말을 해 애들. 청년 정치는 애들은 청년이 액세서리였다. 선거만 되면은 데려와가지고 3번 써먹고 버렸다. 근데 우리는 이젠 그렇게 못하겠다. 우리를 끌어들였으면은 우리한테 책임을 갖다가 지지 않으려면은 그럼 우리 힘으로 청년 정치를 하려고 그러는데 왜 기득권 세력이 이준석을 쫓아내면서 어거지로 탄압하면서 자유를 주지 않으면서 쫓아내느냐. 그래서 우리는 저항한다. 이런 논리인데 그게 그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기성세대가 그렇게 나쁜 사람들이고 기성세대가 그렇게 무식하고 걔네 젊은 애들 같이 기성세대가 그렇게 모렴치적이고 비양심적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을 들인 것이 선거 때 잠깐 써먹고 버린 경우도 있겠으나 있죠. 그러나 너희가 무럭무럭 자라다오 지금 토양을 제공하고 그 기회를 제공해줬다고. 근데 거기서 가려면은 전부를 부정하면 안 되고 우리의 기성세대가 해결 못한 지금 새로운 위기로 닥치고 있는 기후나 환경이나 노동이나 젠더나 양극화갈등이나 저출산이나 이런 걸 같이 토의해서 한번 나가보자 이래야 되는데 이놈들은 거기엔 관심이 없어.
이준석을 따라가는 청년 정치인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준석을 쫓아냄으로써 자기들이 기반이 잃어가고 자기들이 정치권 진입을 했는데 다 그냥 뭐 축출당하게 생겼다. 그래서 투쟁한다. 이런 논리뿐이 안 돼요. 제가 보면 솔직히 말해서 좋은 게 좋은 것이고 적당한 게 좋은 것이에요. 물도 넘치면 흐르고 그 다음에 과유불급이에요. 너무 많이 먹으려다가 얘네 배가 터진 순간이라고 내가 보니까. 따라서 이런 걸 갖다가 너무 뭐 어렵게 말할 것도 없고 지금 현재 이준석 정치는 완전히 끝났다니까. 걔가 재생하려면은 지 과거의 말을 다 지워야 돼요. 근데 그게 지워줄 수가 없어요. 말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몰라 얘네들이. 따라서 이준석을 따라다니는 애들이 왜 우리를 쫓아내느냐, 왜 우리의 말을 안 듣느냐 그럴지 그거를 보면은 사회 전반을 대입을 시켜줘야 돼요. 기성정치의 전제점이 뭐고 우리의 문제점도 뭐고 똑같이 봐야 된다는 거야. 근데 이놈들은 기성제재만 문제가 있고 기존 정치인만 문제가 있고 2030을 제외한 40, 50, 60, 70은 없어져야지 자기들의 세계가 도래한다는 건데 그거야말로 역사의 단절이고 인류의 단절이 들어가는 거죠. 기본 출발점부터 잘못됐어요. 이준석이하고 신인규 걔는 솔직히 그거 TV가 입에 언급할 애가 아니에요. 근데 왜 이런 말을 하냐 하면은 지금 사회는 굉장한 문제점을 많이 갖고 있어요. 정치의 문제점이라는 것이 그걸 갈등을 해결하고 그죠? 그 다음에 국민들을 조화롭게 살아가려 하는 거예요. 세계를. 그게 세계하고 그게 자유고 그게 민주주의예요. 근데 이놈들은 이준석이나 이준석을 따라다니는 뭐 신인규나 장예찬이나 천하람이나 뭐 이런 애들 보면은 이런 애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 애들이나 또는 반보수, 반국힘 세력들하고도 장외 세력들하고 같이 토론을 하면서 그걸 같이 힘을 합해가지고 정치를 바꾸려고 그러고 미래를 계측하는 아젠다를 갖고 나와야 되는데 이건 하나도 상관이 없이 당내 권력 투쟁만 몰두하는 거예요. 젊은 애들이. 그리고 힘도 없고 솔직히 얘네들이 그 다음 무기도 없어요. 궤변적인 조디뿐이 없다고. 이준석이 항상 말하는 형용 모순적인 조디뿐이 없다고. 형용사를 얘네한테 딱 집어넣고 나면은 이놈들의 말은 전부 다 허공에 날아가고 쓸만한 말들이 없어요. 이준석 정치는 끝났고, 이런 걸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솔직히 유튜브에서. 지들이 살기 위해서 쉽게 말해 신인규라는 애가 우리는 누군지도 몰랐던 애야. 뭐 과거에 바른미래당에서 활동을 했나? 우린 누군지 몰랐어 일반 대중들은. 근데 나국대 2기로 들어가가지고 뭐 준우승 해가지고 그렇게 됐나 본데 걔도 기존의 보수 정당 그걸 이준석이나 누가 판을 깔았더라도 거기서 나국대를 하면서 유명해졌고 그걸 밥벌이로 해가지고 변호사실도 더 잘하고 있고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평론도 하고 비비는 언덕이 결국 보수였다는 거죠. 이준석이 아니고 국힘이란 보수 정당이 있어서 됐다는 거죠. 그럼 이제 와서 이준석이가 자기가 차출되고 이준석 때문에 출세했으므로 이준석을 자기는 비유하고 말이지 이준석이야말로 말이야 정치 천재고 이준석이야말로 세계사적 영웅이고 이런 식으로 몰고 가는 것은 청년 정치 자체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아주 괴물적으로 변했다는 거죠. 이까지 하겠습니다. 아주 짜증납니다. 이런 걸 찍으면.